예, LH 사장님, 네네. 본의원이 작년 국감 때 말입니다.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를 지적했고 LH가 좀 정량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국적인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들을 새로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조금 조금 편차는 있지만 분양 전환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질의했듯이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그다음 소유권을 넘겨받은 KB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넘겨받은 키움증권 SPC, 그리고 부채 감추기를 한 LH만을 위한 제도였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2월 LH가 작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4년에서 17년까지 부채 감축 계획안을 보면 핵심은 부채 146조 원을 수준에 관리하겠다였거든요. 4개월 뒤 14년 6월 LH가 다시 작성한 그 부채 감축 계획에는 자구 노력 35조 3천억, 기타 10조 8천억 부채 감축을 통해서 17년 말까지 143조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 그 감축 목표가 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수공 등 5개 공공기관 부채 감축안이 미흡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3조에 포함된 것이 바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매각 7천억입니다. 14년 당시 LH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4,200호를 통매각으로 약 7천억의 부채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8월 29일 날 다시 LH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LH는 부채가 다시 늘고 키움증권 SPC KB부동산 신탁은 부채를 숨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만 챙긴 결과가 됐죠. 그래서 사장님, LH가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보유했을 경우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LH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감 첫날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께서 조기 분양 의무화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도 동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임차인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2014년 당시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호에 따라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도 있었지만 LH는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한 분양 전환이 아닌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KB부동산 신탁의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 우리 나와 계시죠? 이문기 실장님. 종감 하루 전까지 국토부에서 LH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을 KB투자 신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감사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종감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네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코롱 하늘 제2임대 아파트의 대표자가 이 이야기는 꼭 읽어주라 해서 내가 읽어줍니다. 첫째, LH 소유인 매입 임대주택 중 부산 용당동의 신대연 하늘채 아파트를 2014년 8월에 부채 감축 목적으로 매각할 당시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조에 의해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 합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지키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통보 없이 KB부동산 신탁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KB부동산 신탁에 매각 처분한 이 아파트가 2019년 8월 29일 다시 LH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부채 감축이 된 것이 아니라 2014년 당시 임차인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LH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자재 공법 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부에서 기술 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가 있죠. 예예. 그런데 이 제도의 참여 기관으로 LH 이런 신기술 특허 공법 등 전국 공사에 적극 반영해라고 독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LH에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선정과 평가를 위한 자재 및 공법 선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실시 설계일에 딱 돼 있는데 이 심의를 거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심의를 하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특정 제품을 설계 도물의 스펙으로 그냥 박아버려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LH 현장에서는 어떤 산단이 있으면 현장에서는 특정 공법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술 개발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에게 기술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LH 본사 설계부서에서 자체 공법 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설계위원회가 현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용 그래서 본위원이 이래 불공정한 사례가 발견된 한 군데를 제가 이 설계하는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업체만 벌써 3군데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스펙에 박은 것이. 그래서 이거는 본사의 누군가하고 이야기가 안 됐으면 이래 스펙을 못 받아요. 또는 현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도 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한 설계업체가 벌써 3군데나 발견됐다 하면 이거는 다른 설계업체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스펙을 박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곳은 설계할 때 어떤 유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특허라든지 신기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럼 말라고 기술 개발을 해요. 신기술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축적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자꾸만 개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토부에 나온 분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전부 다 한번 조사해갖고 주십시오. 이거는 철도나 다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발전을 위해서요. 그 질문 아까 그 질문 대답해 보십시오. 우선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미분양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에 그 조기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세입자분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년 임대나 10년 임대 주택처럼 분양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분양할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가격이 상당히 좀 다운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된 주택들을 저희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분양을 전환할 때 가격이나 방법 절차가 명확하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LH에서는 불가피하게 일괄 매각해서 유동화함으로써 부채 감축하는데 아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당시에 만일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에 선택의 기회를 드렸으면 이제 어떤 결정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정평가 방법도 종래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2명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다시 그 주민들이 지자체가 추천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LH 특허 공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공법의 반영 부분이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작년에 자재 및 공법 운영 실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좀 진행했고 이 부분이 그 공사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본사에서 이론적으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그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